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한의사 김시호입니다. 요즘 치매가 참 많이 늘고 있는데요. 초록이 치매도 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치매 환자가 진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것은 아니죠. 젊어서부터 쭉 쌓아온 어떤 그런 잘못들이 누적돼 가지고 결과물이 치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치매 예방을 위해서 40대부터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40대가 꼭 알아야 될 치매의 어떤 면이 이 40대가 꼭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2년 전국 역학조사 결과 표인데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간다. 2040년 지금부터 17년 정도 후가 되면은 200만이 넘는다. 2050년 한 27년 정도 되면은 치매 환자가 300만이 넘는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40대 분들이 나이가 60, 70 이렇게 되어 가면은 치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대, 50대 분들은 치매에 대한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력이 좀 못돼지거나 그러면은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되죠. 이럴 때 간단하게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치매일까 아닐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경도 인지장애이거나 이미 치매인 사람은 스스로 인원 검사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해드려야 되죠. 그런 검사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네 번째 보시면은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뭐 가벼운 약속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좀 중요한 약속인데도 신경을 썼는데도 잊어버린다. 그게 가끔 생긴다. 그러면 1점이고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어 하면 0점. 자주 그렇게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2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항이 15개인데 이걸 테스트 해가지고 6점 이상 정도로 나빠지면은 치매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빠지면은 병원 같은 데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를 하셔야 되는 첫 번째 기본적인 검사는 지금 보이는 이런 검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건데 여기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하는 것은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계절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건데 시간적인 감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몇 년도고 몇 월 달이고 계절이 뭐고 그리고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또는 점심을 먹은 지 1시간쯤 지났는지 2시간쯤 지났는지 이런 시간적인 감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수 진압력을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검사 수준이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100점 다 맞았다. 30점인데 30점을 다 맞았다.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나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나 또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머리가 나빠지면은 이 점수만 갖고 평가하면은 치매인데도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풀기 힘들다면은 치매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역학조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 치매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뇌세포가 빨리 늙어가는 퇴행성 치매하고 갑자기 사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뇌혈관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오는 갑자기 병이 든 건 아니죠. 그전부터 병이 들어왔지만은 사고가 갑자기 생기는 그런 걸로 오는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거 말고 가성 치매라고도 하는데 다른 병이 있어서 그 병의 영향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병을 없애면은, 예를 들어 경막하에 사고로 피가 고여 있었는데 피를 없애거나 그런 수술을 받거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료했더니 치매 증상이 없어졌다. 이것은 완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가성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70.5%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치매 환자의 약 3분의 2는 알츠하이머 치매다. 그리고 나머지의 약 3분의 2는 혈관성 치매다. 또 나머지의 3분의 2 정도는 내비소체 파킨슨 치매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고는 전두척두 치매라든지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이런 치매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치매가 되겠습니다. 항상 정상 노화라는 거와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떻게 기억력이 떨어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상 노화라는 건 없죠. 언젠가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몸의 건강, 신체 건강이 빨리 끝나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고 치매로 돌아가신 게 아니게 되고, 신체 건강은 굉장히 강해졌는데 머리 건강, 뇌 건강이 그 길을 못 따라가갖고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치매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은 언제나 오래되면은 치매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억력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치매가 되는데, 옆에 사람을 봤더니 같은 나이인데 훨씬 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덜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노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은 이런 분들도 120세가 되면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밑에 동그라미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치매가 나빠진다. 치매다 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말기 치매가 돼서 사람도 몰라보고 이렇게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전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경도인지장애입니다. 경도인지장애일 때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고, 이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가 늦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좋은 치료는 경도인지장애가 되기 전인 주관적 인지장애에서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중간에 그래프로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이 사람보다 기억력이 많이 좋게 유지되면은 정상 노화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전에는 60세 조금 넘어서 치매가 많이 왔는데 그때 치매이던 사람이 요즘 80세가 되어서 치매가 되는 사람의 수준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 노화라는 거는 우리 통념상 그 정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정상 노화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은 누구나 치매와 같은 가정을 겪게 되지만은 치매가 되기 전에 대부분 생명을 마감하게 되면은 그냥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기억력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치매 언저리점,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매가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은 신경망이 굉장히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다고 보면은 경부선도 있고
뭐 철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국도도 하나 없어지고 뭐 철길도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점점 없어져 가면은 점점 가는 길 속도, 가는 그 길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씩 예전보다 머리가 못해지게 되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미주알, 고주알 다 낮에 있었던 걸 기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야지 한 것도 좀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신경망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번발하면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인데 이것이 조금씩 구조물이 없어지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없어져서 어느 한계에 이르면은 기억력이 떨어진 표가 많이 나고 그 떨어진 표가 나면은 치매가 가깝고 치매가 되면은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뇌의 예비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예비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나빠져도 당장 머리가 나빠지는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경은 가소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소성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바뀐다. 오늘 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가 확 그냥 놀래겠죠. 그러면은 머리의 구조, 그 신경망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가소성, 그거 이제 시냅스 가소성이라 그러는데 구조가 변했다. 대부분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걸 가소성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것도 일종의 가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쓰면은 좋아지는 것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많이 쓸수록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소성은 시냅스가 좋아지기도 하고 축삭이 좋아지기도 하고 수상돌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세포 자체가 또 일정 부분 또 재생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가 가소성의 효과가 나이가 들면 이것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가소성이 강한데 나이 들면 가소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뇌의 예비능과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나빠지게 되면은 그 표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해마라고 보이는 것은 척두엽 안쪽에 있는데요. 그쪽부터 일반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하사표 따라 척두두정엽 연합영역, 척두두정 연합영역이라는 그쪽 두정엽과 척두엽이 연결되는 그쪽 부위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또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앞쪽으로 전두엽으로 퍼지면서 전두엽이 나빠지고 더 나빠지면은 뇌 전체가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마가 나빠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척두두정 연합 영역이 떨어지면서 언어 능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앞쪽으로 가면서 성격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먼저 기억력의 문제가 기억의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어디가 다치냐에 따라서 치매가 시작하는 증상이 다릅니다. 전두척두 쪽이 무너지면서 시작하는 치매는 전두척두엽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두엽에 오게 되면은 내 손상이 전두엽으로 파급이 되게 되면은 전두엽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마 비관 위쪽에 아나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고요. 옆에 배척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고 내척, 양척, 내 사이에 앞뒤로 길게 복내척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아나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약해지면은
충동을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잘 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눈치를 보지 않거나 이런 거와 관련되고 또 성격이 고약해지는 거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내적 전전두엽이라서 앞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내 영역은 동기센터라고 그러는데 동기라는 것은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 어떤 욕구가 일어나고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약해지면은 방에만 있으려는 방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거나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런 무의지증이 생기거나 우울증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간에 있는 배적 전전두엽이라는 게 망가지게 되면은 이것은 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데 합당한 처리를 못하죠. 일을 짜임새 있게 처리도 못하고 남의 눈치를 봐서 그 기분을 맞춰주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성격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고약하게 정신병 상태가 되거나 감정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전두엽 치매는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행동변이형이라 해서 성격과 행동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치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미치매라서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 컵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유창성, 원발성, 진행성 실효증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합한 말하자면은 말을 표현하거나 이런데 이제 장애가 온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성격과 행동이 바뀌는 거,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에 지장이 오는 거, 그 말고도 파킨슨 병처럼 운동 기능이 이제 문제가 오는 경우, 그리고 루게릭 병처럼 오는 경우, 또 정신병처럼 오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아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형태는 행동 변이형과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오는 치매가 전전두엽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레비소체 치매하고 파킨슨 치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파킨슨 치매는 중뇌에, 저기 화살표 있는 부분인데요. 중뇌의 흑질이라는 것이 망가지는데 그게 이제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모인 루이파디, 레비소체라는 것이 흑질에 쌓이게 되면은 파킨슨 병이 생기고요. 그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기저핵으로 가고 또 피질 쪽으로 이렇게 점점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치매가 오면은 파킨슨 치매라고 하고, 반대로 피질에부터 이런 그 레비소체가 쌓이면서 인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치매가 오고 그 다음에 파킨슨 증상이 조금씩 생기는 치매를 레비소체 치매라고 그럽니다. 병의 병리적인 물질은 같지만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에 따라서 파킨슨 치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레비소체 치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파킨슨 레비소체 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혼동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혼동되는 경우도 많은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치매가 퇴행성 치매는 저기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려놓은 것처럼 기억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기억력이 확 떨어졌다 좀 유지되거나 좀 좋아졌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유지하거나 좀 좋아졌다가 확 떨어지면서 치매가 되는 것을 혈관 치매라고 합니다. 혈관 치매 중에서도 다발성 경색 치매가 이런 패턴을 거는 경우가 많고요. 피질라 혈관 치매라는 치매는 혈관 치매지만은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조금 계단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고 서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왼쪽 사진 1번이라는데 지금 나오는 부위가 1년 반 전에 풍을, 그러니까 뇌졸중 뇌경색이 왔던 자리고요. 또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번 자리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는데 보면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번 자리에 보시면은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뇌졸중 경색을 열공성 경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서 아주 작게 뇌가 녹은 것이고요. 그리고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은 옆 그림에 보시면은 허옇게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피가 오랫동안 통하지 않게 되면 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 분은 큰 혈관도 여러 번 막혔고 작은 혈관도 오래전부터 막혀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주 막혀가지고 녹아버렸고, 그러고 밑에 보면 해마도 녹았고 내실도 커졌고 뇌도 위축이 돼 있고 여러 치매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사진은 피질나 혈관 치매를 의미하는데 피질이 아니고 뇌 속 깊은 쪽에는 혈관들이 작은 동맥들의 혈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죽상동맥경화증이 잘 오고 죽상동맥경화증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피가 덜 통할 수 있습니다. 덜 통하게 되면은 그 피를 받아 먹는 조직들이 오랫동안 약해지면은 저렇게 하얗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를 아예 못 얻어먹게 되면은 까맣게 녹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질 하에 변성이 오는 병 중에 유전적으로 오는 병 중에 카다실이라는 병이 있고 카라실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혈관 치매인데도 유전이 되는 그런 치매가 있고요. 카다실이라는 병은 30대에도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머리가 건강하려면은 어떨까요? 우리 머리가 건강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피가 잘 통해야겠죠. 머리에는 피가 잘 통해야 머리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두뇌 운동인데, 두뇌 운동이라는 것은 뇌를 자극한다는 이야기죠. 뇌를 자극하는 모든 방법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가유불급이라고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은 머리를 쓰고 나면은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사용하면서 생긴 독소라든지 음식으로 들어온 잘못된 독소라든지 공해로부터 오는 거라든지 이런 독소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나 낙상 등으로 머리가 다친다. 그러면은 머리가 크게 다치겠죠. 이런 것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그 강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오른편에 써놓은 건데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건강하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한다. 잘 먹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잘 먹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잘 먹게 되면은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음식을 적당하게 잘 먹게 되면은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고 고지혈증도 좀 관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혈관이 건강하고
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7년 란셋 이온에서 발표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봤더니 비만을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초로 45세 이후가 되면은 물론 그 전부터 하는 게 좋은데 조금 젊었을 때부터는 비만을 관리하고, 그리고 고혈압을 관리하면은 비만이 1%, 고혈압이 2%, 그리고 65세 이전부터 해야 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철저히 당뇨를 관리하면은 1% 정도의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두뇌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운동도 있고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두뇌 운동이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 육체적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게 두뇌 운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적당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머리의 많은 부분이 판단을 하고 뒷받침이 돼야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머리가 좋아집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건강이 회복되는 데서 쉽게 알 수 있죠. 그런 육체적 움직임도 내 두뇌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젊었을 때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머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력이 젊은 시절에 손실이 되는 걸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항상 눈을 감을 때는 있지만은 소리는 항상 들리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요. 청력 중추와 해마른 부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청력 손실을 교정을 해줘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혼자 있는 것, 이런 것도 치매 예방에, 치매 유발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갖고 정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고 이야기 듣고 이해하고 이런 게 다 두뇌 운동에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이라든지 신체 활동 부족도 굉장히 두뇌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우울증을 개선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두뇌 운동을 개선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휴식, 충분히 잠을 자야 치매가 덜 걸리는데 란셋 이온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술, 담배를 멀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화학적인 독소죠. 술을 젊었을 때부터 덜 드셔야 되고 담배도 젊었을 때부터 덜 해야 되는데 65세 넘어서는 절대적으로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뇌손상을 방지해야 외상성 뇌손상, 머리 다치는 거 방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해 물질로 인해서 화학적인 뇌손상이 되는 것도 예방을 해줘야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이는 모든 방법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두뇌 운동을 강화하고 적당한 휴식을 하고 머릿속에 생긴 독소를 빨리 제거해주고 내가 다치지 않게 해주는 이런 모든 방법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림은 어떻게 해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지중해식 식단이죠. 지중해식 식단은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혼자 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육체적인 움직임도 많이 해야 되면서 매일 매 끼에 이제 야채라든지 채소라든지 콩국물이라든지 또는 이 뭐 적당한 그 좋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 드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야채와 과일을 조금 더 곁들이고 좋은 기름을 드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에 한 2번 정도는 이상은 해산물이라든지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게 좋고 한 번 이상은
가금류,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면서 육고기는 좀 멀리하는 이런 게 지중해 식단인데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와인을 곁들이거나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이런 것이 지중해식 식단인데 꼭 이 식단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식단에 조금 생선과 해산물을 늘리고 좋은 기름,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조금 늘리면은 지중해 식단과 비슷한 식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시 식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중해 식단에다가 소금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식단이 대시 식단이고 이 둘을 합한 것이 마인드 식단이라 해가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인데 10가지는 권하는 거, 5가지는 조금 피해야 되는 건데 권하는 음식은 방금 지중해 식단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비슷한 거고요. 금하는 5가지는 뭐 치즈라든지 버터라든지 또는 그 육고기라든지 튀긴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달짝한 뭐 설탕이라든지 스위트너 이런 거는 좀 피해주는 단순당은 피해주는 이런 것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개선을 하면은 비만을 해결할 수 있고 당뇨를 해결할 수 있고 고혈압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4% 정도의 치매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기 1, 2, 3, 4, 5 여기 숫자는 나이를 이야기하고요. 그 전에 12까지 숫자는 한 달, 두 달에서 12달을 이야기하고 그 0은 태어난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 달, 돌 지내기 전에 많은 감각들의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언어의 시냅스도 5, 6세 전에 다 그게 끝이 나고 그리고 고급 인지 기능이라 해서 우리가 뭐 예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어떤 고급 인지 기능들도 12살이 넘으면 줄어들기 시작해서 20세 정도 되면은 거의 끝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기 교육도 6살 이전에 스킨십을 하면서 키우면서 애기한테 이렇게 엉아리도 하면서 밀접하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고 어릴 때 멀리 유학 보내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은 밥상머리 교육이 안 돼서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은 이런 게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치매 예방에 중요한데 특히 6살 이전에 밀집한 접촉을 하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도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청력을 젊어서부터 손실이 되면은 나중에 나이 드셔갖고 한 8%의 치매가 될 리스크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청각 중추와 해마라는 것이 같은 척두엽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로 항상 소리가 들어와서 해마를 자극하기 때문에 청각이 망가지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도 꼭 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 몸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우울하고 또 방 안에 갇혀 있고 이러면은 약 10% 정도의 치매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고 기분이 우울해지지 않게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효과가 10% 정도의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머리에
대못 박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 대못 박는 방법은 담배를 피는 겁니다.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지만은 적어도 60세, 65세가 되면은 절대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한갑이 되면 담배 피시던 분도 끊어야 5% 정도의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늦게 끊으면 1%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머리를 예지중지하게 다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권투 선수처럼 자꾸 잽으로 충격을 주는 것도 나중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에 가끔 놀러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집안의 공기를 청정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나중에 알코올 치매라든지, 알코올 치매 말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더라도 뇌가 나빠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머리에 대못 박는 그런 행동들은 다 피하셔야만 치매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뇌의 예비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치매 예방 노력을 미리부터 해야 되는 것은 왼쪽과 같은 상태에서 오른쪽과 같은 상태로 변해가는 게 처음에는 크게 표가 안 나지만은 조금씩 표가 나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왼쪽처럼 되고, 왼쪽에서 더 무너지는 것은 급작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결망이 있는 것처럼 이 연결망이 고속도로라고 한다면은 고속도로를 보수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은 망가져 간다면은 처음에는 별로 망가진 표가 안 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항공사진을 찍어도 고속도로에 금이 갔지만은 표가 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더 크게 금이 가면은 표가 나고, 더 크게 금이 가거나 작은 도로가 유실되면은 이제 조금씩 표가 나고, 표가 날 고속도로가 유실된 게 표가 날 정도면은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빠진 거죠. 근데 이거를 새로운 고속도로 갈아낄 정도로 고칠 수는 없지만은 조그만 보수는 가능합니다. 그게 뇌세포의 재활 가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뇌세포에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면은 조금씩 망가져가는 뇌세포의 틈새를, 그러니까 도로의 연결망, 신경망을 조금씩 치료를 할 수 있고 뇌세포를 조금씩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치료도 있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부터 해야지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거꾸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틈새가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뒤로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뇌세포 재활 치료라는 것도 젊어서부터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20세부터, 어떻게 보면 그 더 전부터 열심히 교육에서 머리를 갈고 닦아야 되고, 20세가 되면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아주 적당하게 마시고 적당하게 잠을 자고 친구들도 적당하게 만나서 머리를 그러니까 교류도 하고, 이런 모든 자극을 으로 뇌를 계속 가까워오면서 30대 접어들고 40대 접어들고 하면은 모든 이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뇌를 애지중지 이렇게 예방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이 넘고 50대가 되면은 적극적인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도 해야 됩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셔야만 예방 노력으로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은 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최소한 50대부터는 뇌세포 재활 치료 노력도 하고 20대부터는 예방 노력도 하고 적극적인 예방 노력은 40대부터 하고 적극적인 예방 치료는 50대가 넘으면은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이미 주관적 인지장애를 본인이 느끼거나 경도 인지장애가 되었다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이렇게 되었다고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가 되어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은 게, 그 중에는 그래도 뇌세포 재활 대상이 되는 약해진 뇌세포들이 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남아있는 이제 뇌세포를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만들면은 그로 인해서 회복되는 인지 기능으로 가족이나 환자가 느끼는 삶의 질은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개선 안 되는 게 만족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대변도 못 가리던 분이 대변을 가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말기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치매 중기, 치매 중기보다 더 좋은 치료는 치매 초기, 그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치매가 되기 전인 경도 인지 장애 때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말 더 좋은 치료는 경도 인지 장애가 되기 전에 주관적 인지 장애, 병원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그때부터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노력은 주관적 인지 장애는 물론 더 전, 내가 건망증이 좀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때는 물론 그것보다 더 젊은 20대부터 뇌를 항상 아끼고 발달시키고 예쁘게 대해줘야만 노후에 뇌 건강이 크게 유지되면서 똘똘 100세, 건강 100세, 행복 100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하고 행복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경제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뇌를 관리하고 열심히 치료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가유불급이 아닙니다. 뇌는 정말 아끼고 정말 가꿔야 되고 정말 조금이라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20대부터 20대가 아니죠. 어렸을 때는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몫이 아니고 부모님 몫이지만은 자식들을 일찍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클 때는 밥상머리 교육으로 애절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독립하는 20대부터는 술, 담배 멀리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음식도 집밥처럼 뭐 지중해 음식이 아니더라도 집밥처럼 좀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안 해보던 일도 도전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게 되면은 치매가 예방이 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노력과 뇌세포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젊었을 때는 물론 중년에도, 그리고 초록이에도,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드신 90대에도 아주 정정한 머리와 정정한 체력과 그런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치매 예방 노력과 치매 예방 치료를 위한 뇌세포 재활 치료를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받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